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심코 손을 뻗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벽면에 붙어 있는 두 개의 구멍, 콘센트입니다. 스마트폰 충전기를 꽂고 커피 포트에 전원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는 그 평범한 동작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그 구멍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220V라는 숫자의 의미를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가난을 딛고 어떻게 세계 정상급 산업 국가로 우뚝 섰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거대하고도 치밀한 설계도이자 32년에 걸친 소리 없는 전쟁의 기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평범해 보이는 전압 숫자를 바꾸기 위해 한 세대가 넘는 시간과 국가적 역량을 통째로 쏟아부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전력망 설계를 30년 넘게 해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대한 감옥이 된다고 말이죠. 전압은 결코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가전제품 설계부터 공장 설비의 효율, 빌딩의 건축 방식, 심지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입 비용까지 모든 것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이고도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그리고 꼼꼼함의 대명사인 일본은 왜 아직도 우리보다 효율이 한참 떨어지는 110V 혹은 100V 전압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바보라서일까요? 아니면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어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무 일찍 성공한 대가로 인프라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미국은 19세기 말 에디슨의 시대부터 전기를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110V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뉴욕 맨해튼의 마천루 아래로, 시카고의 주택가 벽 속으로, 캘리포니아의 거대한 공장 지대 지하로 수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켰습니다. 이제 와서 미국이 전압을 220V로 바꾸려면 이 거대한 도시의 벽을 다 허물고 땅을 파헤쳐 전선을 통째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미국 의회 예산처가 추산한 비용은 최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7배가 넘는 돈을 오직 전압 숫자 하나 바꾸는데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임기 동안 도시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냥 유지합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너무 많이 깔려버린 과거의 유산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일본은 상황이 더 처참합니다. 전압도 낮지만 나라 전체의 주파수마저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로 갈라져 있습니다. 100년 전 초기 발전기를 도입할 때 독일식과 미국식을 혼용했던 그 작은 실수가 지금까지 이어져 국가 전력망을 두 동강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도 1970년대부터 수십 차례 통일을 논의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지역 전력 회사들의 반대와 당장 큰 불편은 없다는 국민들의 안일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프라는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깔 때 제대로 깔지 못하면 그 비효율을 수백 년 동안 후손들이 짊어져야 하는 저주가 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못 바꾼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의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되지 않았고 전기는커녕 당장 오늘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정전은 먹고 자는 것만큼이나 흔한 일이었고 농촌 마을 대부분은 밤마다 호롱불을 켰습니다. 전등 하나 켜는 것이 사치였던 그 가난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기술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은 믿기 어려운 도박을 시작합니다. 110V로 이어져 온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버리고 전국의 전압을 220V로 올리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밥도 못 먹는 나라가
무슨 전압 타령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박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110V는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커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열로 변해 사라집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기를 송전 과정에서 다 날려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 법칙은 냉정합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면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낼 때 필요한 전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류가 절반이 되면 전선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은 무려 4분의 1로 급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구리 한 조각, 석탄 한 덩어리가 아쉬웠던 가난한 나라가 단 1%의 에너지 손실이라도 막아보려고 몸부림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는 드디어 전압승합을 공식 국책 사업으로 확정합니다. 현재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기로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시점에서 당장 돈이 적게 드는 110V 유지를 택합니다. 눈앞에 1억 달러가 무서워 미래의 100억 달러 손실을 외면하는 것이 보통의 정치가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금 아끼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꿔야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역발상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승합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전국에는 약 200만 가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2,500만 가구에 비하면 적은 숫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의 열악한 인프라와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승합공사는 단순히 전압을 높이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깔린 변압기 수백만 개를 교체해야 했고 집집마다 벽 속에 들어있는 낡은 전선을 뜯어내고 더 튼튼한 전선으로 갈아 끼워야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국민들이 쓰던 냉장고, TV, 라디오는 모두 110V 전용이었습니다. 전압을 올리는 순간 이 값비싼 가전제품들은 모두 타버릴 판이었습니다.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전제품을 개조해 주거나 새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공사 현장은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은 트럭에 새 변압기와 전선을 싣고 마을마다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집은 담벼락이 무너질까봐 공사를 거부했고 어떤 집은 조상님이 노하신다며 천장을 여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거 바꾸면 전기도 안 끊기고 나중에 자제분들이 컬러 TV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라며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전신주에 올라가 손가락이 터지는 추위를 견뎠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구리 전선을 당기며 땀을 흘렸습니다.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적된 작업 인원만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정권이 7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정부들이 들어섰고 민주화 운동과 국가적인 혼란기가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20V 승합 프로젝트만큼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쳐 모든 공공사업이 중단될 때도 승합 예산은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공사를 멈췄다면 우리는 지금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낮은 효율의 전압 체계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32년의 소리 없는 전쟁이 끝난 2005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력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220V로의 전환은 매년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10%를 절감하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며 발전소 용량으로 치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6기에서 생산하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즉, 우리는 50년 전의 결단 덕분에 매년 수조 원의 에너지를 땅에서 캐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아껴진 에너지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모든 주력 산업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220V 시스템은 공장의 전력 설비 비용을 낮추고 가동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220V 전력이 있었습니다. 110V를 쓰는 국가의 공장들이 전력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때 한국 기업들은 그 돈을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프라가 만들어낸 국가 경쟁력의 차이입니다. 가전제품 산업의 발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20V는 높은 전력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한국 가전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좋고 효율적인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가전제품이 낮은 전압에 맞추느라 성능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한국 제품들은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수많은 프리미엄 가전들은 사실 220V라는 든든한 기술적 배경 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미래 산업인 전기차와 AI 분야에서도 220V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전기차를 집에서 충전할 때 110V 환경에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가정에 220V가 들어와 있어 별도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전기차 충전 환경을 구축하기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AI 시대를 이끄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한국의 고효율 전력망은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데이터 센터의 요충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위대함은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땅 밑과 벽 속에 무엇을 심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50년 전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32년 뒤의 후손들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설계했습니다. 미국도 못한 일, 일본도 포기한 일을 우리는 끈기와 집념으로 완수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압을 높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급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위대한 도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을 때 그 짧은 찰나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선배 세대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전선을 연결하던 기술자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욕을 먹어가며 예산을 집행하던 공무원들,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을 묵묵히 견뎌준 국민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번영은 없었을 것입니다. 220V 승합의 역사는 대한민국이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모형 과정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50년 전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인프라를 물려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재생 에너지 체계, AI 시대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 수소에너지 생태계 등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단이 50년 뒤 우리 후손들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220V 승합이라는 기적의 DNA를 이어받아 우리는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220V 이야기는 전압의 숫자를 넘어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국가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32년을 견뎌낸 대한민국은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방안을 밝히는 그 전등 하나가 사실은 세계가 경탄하는 거대한 성취의 상징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부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 다른 50년의 기적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위대한 결단 220V 승합의 역사를 함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1970년대 승합 초기 단계에서 기술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전선 자체의 저항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전기란 매우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집에 불이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공포 섞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인 안전 교육 캠페인을 벌여야 했습니다. 절연 성능이 강화된 전선, 피복 기술을 도입하고 누전 차단기를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110V 시절보다 화재 위험을 더 낮췄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안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또한 산업계의 대응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금성사현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승합 사업에 맞춰 220V 겸용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110V와 220V를 스위치로 조절하는 이른바 돼지코 어댑터가 필수적이었지만 기술력이 발전하며 전압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리볼트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가전제품의 기술 혁신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표준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압 환경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견디는 튼튼한 가전을 만드는 노하우를 승합, 공사 기간에 이미 마스터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한국의 승합은 연구 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전체 전압을 이렇게 짧은 기간 안 국가의 역사 기준에서 32년은 매우 짧습니다. 안에 그것도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공시킨 사례는 교과서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여전히 한국의 승합 모델을 전수받기 위해 한국전력의 기술 고문단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인프라 설계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되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220V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송전 효율을 높여 10%의 전기를 아낀다는 것은 석유 수입량을 그만큼 줄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무역 수지 개선으로 직결되었고 달러 한 푼이 아쉬웠던 경제 발전기에는 국가 곳간을 채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20V 승합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향한 거대한 독립운동이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본 선구자들의 안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20V 시스템은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에 보급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력망과 통신망이 함께 가설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전압 공급은 통신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누리는 것도 따지고 보면 50년 전 전압을 높여놓은 기술적 기초 위에 세워진 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에너지 공학자들은 한국의 220V 콘센트를 보며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의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우리 자식들의 가난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2년간 이어진 승합이라는 이름의 대장정은 대한민국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콘센트를 살펴봅시다. 그 속에는 단순히 입자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원대한 꿈과 꺾이지 않는 고집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220V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프라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오늘 심은 노력이 50년 뒤에 반드시 거대한 숲이 되어 우리 후손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220V 승합의 기적.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이자 앞으로 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대장정의 의미를 되새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흐르는 이 에너지가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3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밀어붙인 220V. 승합은 단순히 전압 수치 하나를 바꾼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력공학적으로 볼 때 한 국가의 혈관 시스템을 통째로 고전압 저손실 구조로 재설계한 대수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합공사가 가져온 경제적 이득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승합을 통해 얻는 이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배전 선로에서의 전력 손실 감소, 둘째는 배전 설비 건설비의 절감, 셋째는 고객 측 전력 사용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먼저 전력 손실 감소 측면을 수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높이면 송전 용량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법칙에 의해 4배로 늘어납니다. 이는 같은 굵기의 전선으로도 4배나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 당시 한국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전력 수요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110V를 고집했다면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국에 깔린 전선을 4배 더 굵게 만들거나 전봇대를 4배 더 촘촘하게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합 덕분에 우리는 추가적인 전선, 매설 없이도 폭발적인 산업화의 전력 수요를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감된 구리 전선값과 인건비만 해도 당시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거대했습니다. 또한 배전 설비의 효율성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110V 체계에서는 전압 강화 현상이 심해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가구일수록 전기가 약하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끝자락에 사는 집들은 저녁 시간만 되면 전구가 가물가물해지는 현상을 겪어야 했죠. 하지만 220V는 밀어주는 힘 자체가 강력하기 때문에 변압기 한 대가 담당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국의 전봇대 위에 설치되는 변압기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고 관리 비용과 교체 주기를 대폭 연장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변압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220V라는 효율적 시스템 덕분에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의 에피소드 역시 분량만큼이나 방대합니다. 1990년대 초반 승합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의 지방 소도시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전 직원들은 단순히 전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의 가전제품 목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댁에는 110V 전용 일제 코끼리 밥솥이 있네요. 여기는 미국산 진공청소기가 있군요 라며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전제품들을 버리게 하는 대신 전압 변환기인 도란스를 무상으로 보급하거나 220V로 내부 회로를 개조해주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한전 서비스 센터에는 수천 대의 밥솥과 텔레비전이 쌓여 있었고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인한 압댐을 하며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변화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인프라 혁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이 사례는 인프라 정치학의 정점으로 불립니다. 영국의 경우도 과거 승합을 검토했으나 당시 강력했던 가전협회와 보수적인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부분적인 승합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지금도 230V라는 규격을 쓰면서도 과거의 낡은 배선 설비들이 혼재되어 전력 효율 면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전기를 도입했지만 그 선구자적 위치가 오히려 독이 되어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가로막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늦게 시작했기에 오히려 가장 최신의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단숨에 도약할 수 있었던 후발주자의 이 점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시점에서 이 결정이 가지는 가치는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는 아리백과 같은 탄소 중립과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발전 지역이 분산되어 있어 전력망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32년간의 승합 공사를 통해 전국의 전력망을 매우 견고하고 세밀하게 다져놓았습니다. 220V라는 고압 기반의 배전망은 분산형 전원에서 발생하는 역조류 현상이나 전압 변동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할 때도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기초 토양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50년 전의 승합 결정이 오늘날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 공통의 숙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압도적인 유리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의 가정집 차고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전력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용 고전압 선로를 끌어오는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승인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어디든 이미 220V 전력이 풍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콘센트의 모양만 바꾸거나 약간의 설비 추가만으로도 전 국민 전기차 시대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보급 속도와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50년 전 선배들이 깔아놓은 구리 전선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연기관 시대를 끝내고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고속도로가 된 셈입니다. 또한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전기 공학자들의 수준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수천만 개의 콘센트를 교체하고 개통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진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 전력망 운영 노하우를 습득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해외에서 수조 원 규모의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이승합공사라는 실전 테스트 베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다루는 국가적 역량 자체를 세계 최강의 수준으로 연마한 것입니다. 이 장대한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프라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1970년대에 승합을 시작하지 않고 1990년대에야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비용 감당이 안 되어 포기했을 것입니다. 가전제품의 보급률이 낮고 인프라가 미비했던 그 가난했던 시절이 오히려 변화의 최적기였음을 간파한 선구자들의 안목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라는 그 절박한 판단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220V 콘센트는 이제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효율을 향한 집념의 상징이며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의 상징이며 32년을 견뎌낸 끈기의 상징입니다.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만의 이 고전압 시스템은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사회와 AI 혁명에서도 우리의 가장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110V의 감옥을 탈출해 220V의 자유를 쟁취한 이 이야기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서사시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흐르는 이 전기가 사실은 한 세대의 눈물과 땀으로 빚어진 기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기적 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기적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20V 승합이 보여준 그 담대한 용기와 실천력을 본받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새로운 인프라 혁명을 선도하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저력이 담긴 승합의 역사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를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